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강평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그 전체에 대한 제 의견을 압축해서 써놓은 머리글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한 이런 말도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이 글을 통해서 이한영 저 사람 정말 건방지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 말. 앞서서 말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이와 같은 해석학들을 저는 아주 풍부히 연결되고 음기, 간에 무슨 이어졌다. 이런 말들을 저는 받아들이지 못해.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사설공리다. 사설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게 누구죠? 맹자가 썼잖아요, 여러분. 맹자가 사설에 굉장히 공격을 했잖아요. 공리, 비어있는 이치, 근거가 없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글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한문이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리가 사설과 공리로 빚어진 용어가 허구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구 속에서 살아보세요. 못 벗어납니다. 학문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 한의학 세계가. 한의학이 심오한 게 아니라 이 허구로 빚어진 내용들이 우리들한테 한의학은 심오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상한론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100개가 돼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허구니까. 여러분, 실증은요 그렇게까지 막 발전해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해석들이. 우리 한의학은 거의 전부 다 가설과 공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비위가 허약하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전부 다 그런 용어예요. 막연한 용어입니다. 비장하고 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오행으로 배속된 거지. 저는 비장이 옛날 사람이 아는 비장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 전부 다 우리 인식이 오염돼 있습니다. 왜 오염돼 있냐? 이와 같은 사설과 공리로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대가가 됩니다. 대가가. 맹신까지 하면, 오염이 심하고 맹신까지 하면 대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가르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 간독, 서적에 가득 찼다. 그리고 주에서의 이와 같은 논리들이 만연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도 기만하고 남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가린다는 거예요. 가리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보고 남도 못 보는 거예요. 좋죠. 우리끼리만 살면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사회가 지속되었다면 우리 한의학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말 철저한 증거와 이성주의, 과학으로 증명되어진 것. 거기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학설을 가지고 학생들, 지금 20살 먹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하니까 학교에서도 양방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한의학의 빈 껍데기에다가 양방의 이론을 갖다가 집어넣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때서부터 이미 그렇게 시작되어 있으니까. 예. 깊이 얘기하면 벌써 100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고, 예. 우리 의학이 전수되는 그 수천 년 동안에, 예, 이런 말들은, 예, 그 전에 쓰던 상투적인 용어예요. 자, 요것도 상투적인 말이에요. 예. 저기 주역에 보면 나옵니다. 확고불가발이. 굳건해서 뽑아낼 수가 없다. 육경병칙론이 확고하게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정립되었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요거 맹자에 공자에 나오는 용어예요. 순능력질이요. 예, 공자가 그 초나라가 어디 가니까 초나라의 그 은둔자들이 공자를 그 비아냥거리면서 천하가 모두, 예, 도도 천하 계시하니 도도한 물결이 천하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누가 능히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공자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다 이랬잖아요. 내가 그거 알고 있었다. 예,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한 거죠. 예,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관용구로 씁니다. 예. 요 절이라고 썼을 때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제 개인의 의견. 내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이런 소리예요. 본래 유서, 중경이 남겨놓은 글이죠. 자, 이거는 정말 제 주장입니다. 증상과 처방의 모음집에 불과했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증상과 처방에 불과했다. 그런데 중경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인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맹자에 나오죠. 산지사방이라는 말. 공자가 죽자, 예, 공자 제자들이 전부 다 사방에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산지사방. 예. 그렇게 되면서 가는 이제 대나무인데 책이라고 해요. 옛날엔 대나무를 한 35cm, 40cm 이 길이에다가 위에다가 군용을 내 가지고 끈으로 다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끈이 어떻게 되죠? 끊어지죠. 예. 그래서 이 대나무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락되었다. 글자들이 빠지고 간략하게 된 게 태반이었다. 예. 중경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진 시대의 숙하가, 예, 우리가 뭐 다 배웠던 거니까, 이때 숙하가, 내려오는 얘기로 중경이라는 분이 처방을 써서 했는데 전설적인 명의죠. 그러나 중경과 숙하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차이 나야 50년이에요. 50년 정도 역사적인 한 30년, 예, 보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숙하가 뭐 본인도 그랬겠지만은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예, 중경의 제자들한테 내려온 그것들을 어떤 서적이 됐을지 뭐 증상과 처방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잠본을 수집했다. 예, 이것은 제가 막 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요거는 그 현대 그 상해본으로 나와 있는 강평본 상한론이 있어요. 상해 그 출판사에서 찍은 거, 중국에서 찍은 거를 경희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 복사해 놓은 책 앞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야 돼요. 어느 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는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 기록에 보면은 서진의 숙하가 그 잠본들을 수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느 제자는 어느 글, 어느 제자는 어느 글을 다 기억하고 있겠죠. 거기에 편차를 하고 비주를 했다는 거예요. 주석을 붙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예, 명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 부분은 제가 쓴 거고. 이 이후로
그 숙하의 문화의 제자들이 글을 읽다 보니까 빠진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법이지 빠진 데다가 집어넣고 부해지 끼워 맞추고 미봉지 임시 방평책으로 어떤 거를 봉합하고 어떤 거는 글들이 겹치는 것은 생략해서 근근히 그냥 겨우겨우 문을 이루었고 제재 그만하게 조리를 갖추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찬차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의 원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왕숙하가 찬차했을 그 전 단계에서는 그 흔적이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전부 다 왕숙하의 공이기 때문에 찬차 이후로 그러니까 육경 변증에 의한 편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이 이미 변형이 됐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것도 혼란이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 불행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경의 원형은 어디에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경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해내간 어떤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큰 틀이 변형이 됐는데 부분적인 것은 뒤섞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문에 앞에 글과 뒤에 글이 부딪히게 된다. 모순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조문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우저우란 말을도 제가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국의 고문원에 대해서 고서에 그것을 한 150년 전에 그 중국 청나라 때 학자가 해놓은 글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서가 가지고 있는 고서들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이 상한론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앞에 글과 뒤에 글이 전부 다 모순이 된다.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문의가 전도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글이 뒤집어졌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경서의 3분의 2가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됐느냐? 나중에 그 결과를 알고 나서 육경 변증의 방법으로 글을 재정립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의혹이 파다하다. 매우 많다. 의심스러운데. 요거는 어디서 제가 인용을 했냐면은 금계 요락을 해석하는 청대 의종금감의 그 앞에 부분 서문에 나옵니다. 의혹이 파다했다. 뭐 금계 요락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라는 거, 글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의 의도가 꽤 뒤집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애석하다. 왜? 숙하의 공은 백세불마로돼.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 뭐 제가 그냥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왕숙하가 한해에게 끼친 공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없어지지는 않지만 중경서는 이미 중경서가 아닌 것이 너무나 오래되었다. 아무도 모릅니다. 중경서의 원형이 뭔지를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을 제가 한 겁니다. 이 글은 사실은 제가 기릭동동의 유치방을 읽고 나서 그 육경론의 그 세 번째 글인가에 썼어요. 제가 가장 초기에 쓴 글이에요. 근데 이게 글이 되나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한 20년 뒤에 봐서도 내가 어떻게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의 강조를 합니다.
자, 현행의 그 중경서는 이렇게 믿었기 어려운데 중경서가 이미 중경서가 아닌 것이 오래됐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앞에 불행이라는 말 쓰니까 다행히 옛날 사람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예. 제가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경서가 전수하는 가운데 한 변 변하고 또 변하고 전수해 내려갈 때 계속 변한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제일 크게 변한 거는 왕숙하의 그 찬차에 의해서 일단 크게 변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중경도 중경 이전에 내려온 글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중경이 어떠한 중경의 입김이 작용했겠죠. 처방은 중경이 모든 것을 다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 한 번 변하고 두 번 변하고 세 번, 네 번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고 전해진 것은 오직 증상과 처방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을 근거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중경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다 가설입니다. 가설.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처음에 그 한문본으로 별도로 썼을 때 제 후배가 그 경희대 이렇게 학장님하고 저기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머리글 써주고 그랬는데 뭐 사실은 제 뭐 후배가 저한테 같이 공부한 후배가 뭐 다 썼다고는 그러는데 거기에 그 그런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선생님 그 참 좋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오콤의 면도날과 같다. 가설이 적을수록 사실에 접근하다. 가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로부터 멀어진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증방. 증상과 처방은 송본이 되었던, 나중에 성본이 되었던, 강평본이 되었던, 계림본, 고본이 되었던 다른 여러 가지 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그러나 증상과 처방도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거의 그래도 여러분 90%는 같아요. 그 변두리에 있는 것들이 다를 뿐이지. 증상의 용어는 같다는 거예요. 처방도 같고. 아주 일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물며, 이제 말을 완전히 돌려버린 거. 하물며, 미을, 중경의 깊은 뜻이 모두 그 가운데 있어서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랴. 어디에 있죠? 증상과 처방에 중경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도대체 무엇을 살핀다는 뜻인 말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전해오는 거, 증상과 처방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거기 증상과 처방을 감싸고 있는 많은 장식들, 명분들, 그것은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경서가 왜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는 증상과 처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증상과 우리는 처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증상과 처방은 이간애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간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간이하고 그 제기요를 합쳐진 말이에요. 이간애교. 쉽고 간략하면서 요체를 누르고 있다. 저 여러분 이 말을 쓸 때 고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제가 찾고 싶었던 말이.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압니까? 모태통 어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예. 참 제가 이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래 뜻은 너무 좋은 말이니까 쓰자. 이 중경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말이다. 예. 저는 절대로 모태똥 같은 이 사람을 올바른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최악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히틀러, 스탈린보다도 더 잔인무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은 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은. 예. 이간 애교다. 쉽고 간략하면서 요체를 잡는다. 이게 상한론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 반드시 이 말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증상과 처방은 여러분 예사의 증상과 처방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세 사람들의 써놓은 가히 완만하고 부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과장되어 있다. 현실에 이렇게 그 증상의 그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예를 들어서 모호하다 할 소리예요. 모호하고 과장되어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증상과 처방이. 우리가 상한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간애교다. 쉽고 간략하다. 쉽다고 하는 건 뭐죠? 누구나 쉽다는 거죠. 간은 뭐죠? 이거 제가 누차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우리가 그 중용에서 배웠던 문체죠. 미유 맨 나중에 해석해야죠. 불차간어 차하고 여기에 차간하지 아니하고 여기 왜냐하면 증상과 처방은 이간 애교다. 어떠한 요체를 딱 누르는 핵심 키포인트다 이러는 거죠. 병증을 치료하는 키포인트라는 얘기죠. 여기에 차간하지 아니하고 능히 중경의 깊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요거 문체 중용에 나오는 문체죠. 그 증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그 3년 전에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증상이 뭐죠? 상한론에 나와 있는 증상은 전부 다 한토와 적증이냐 부증의 연고가 아님이 없다. 또한 병원에 실마리가 아님이 없다. 예전에 저한테 어떤 제 강의를 들었던 후배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개인 휴대폰 전화가 아니라 한의원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이 말 상한론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쓴 글 가운데 여기에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보고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상한론을 공부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니까 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토와 적증이냐 부증이냐 부적응증의 그 연고가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누군가가 다 짜집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를 맞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병원의 실마리다. 병원이라는 말 제가 계속했죠. 모든 것은 병원에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증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그 증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한토와 적부직증이 아님이 없고 병원의 단서가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증상으로 어떤 증상으로 병의로 또는 병성, 병독, 병세, 병기, 병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다면은 선은 바라다 뭐뭐를 할 수가 있다. 뭐뭐 할 수가 있는 것을 바랄 수가 있다. 가히 땀을 내고 토하게 하고 사법을 쓰고 청화제를 쓰고 화해법을 쓰고 온법을 쓰고 이수지하고 축혈지하는 것을 바랄 수가 있다. 어떠한 증상을 통해서 이것이 이른바 한마디로 말해서 견병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은
제가 처음으로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도 남의 글을 많이 보고 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이 글도 그 제가 처음으로 쓴 글이에요.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이 없습니다. 애둘러서 말한 것은 뭐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못 봤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상한론을 통해 가지고 깨친 거는 글을 통해서 깨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견병 지원이라는 거예요. 저기 똑똑한 그 가운백 같은 선생도 견병 지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를 해석을 안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증을 보고 병의 원을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논리 비약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중경의 글은 증상과 처방뿐이잖아요. 자, 증상과 처방뿐인데 방뿐인데 여기에 병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의 원인을 증상과 처방을 통해 가지고서 중경이 생각하는 또 옛날 사람이 생각한 병인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옳다 그르다 무조건 다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근거주의로서 최선의 방법론이에요. 이게 견병지원이라는 게. 병이 뭐죠?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했죠. 병은 뭐죠? 병증은 공적인 거죠. 원은 뭐죠? 이것은 사적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병의 원인은 우리 시대가 찾아내온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100년 쭉 지나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의 많은 것들은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은 바뀌는 거예요. 병의 원인 같은 거는. 그러나 이 병증이라고 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병이라고 하는 현상과 원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죠. 해석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항상.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얼마만큼 이 현상을 이해하느냐가 시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해석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양방 이론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뇌경색에 있어서 그 뇌경색을 뚫기 위해서 약을 썼는데 토혈을 한단 말이에요. 위장의 그 점막을 조직을 망가뜨려 가지고서 토혈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것을 계속 좁혀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의학의 해석학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저는 고방을 공부해서 고방의 좋은 점, 도대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과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느껴지는 그냥 감각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 듣기 거북한 말도 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